52번부터 다시 보면은 정다면체에는 총 5개 있다고 했었고 숫자로만 보면은 4, 6, 8, 12, 20이었고 순서가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 개수 이렇게 거꾸로라고 했나요? 모서리부터라고 했었나? 맞지? 모서리 개수, 꼭지점의 개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둘이 짝꿍이라고 했어. 알겠지? 왜 그런 이유는 이 정다면체 애들은 면의 개수가 2,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이 정다면체 이름에 따라서 면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왜 둘이 짝꿍이냐? 꼭지점의 개수가 서로 크로스가 되거든. 8, 6, 20, 12.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30으로 쌤이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지금 면이 6개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정 12면체가 되는 거고 이거를 문제를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꼭지점의 개수 20개, 30개, 12개 뺄 거니까 얘는 38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53번도 다시 보면은 얘는 정 20면체. 왜 면이 20개 있어서. 그럼 이거로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꼭지점의 개수 12개 맞고요. 모서리 개수 30개죠? 틀렸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이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는데 홀수 번째에 있는 도형들이 삼각형 모양이라고 했었고 이 두 번째, 네 번째 도형은 사각형, 오각형이라고 했었고 저 문제에서 말하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삼각형은 순서대로 하나씩 커지고요. 나머지 사각형, 오각형은 3, 3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디귿은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5개 왔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많은 거는 20, 12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정 12면체가 제일 많으니까 리을은 틀렸고. 그럼 기억 디귿이겠네. 안 지워야죠?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5번부터 보면 다시 5번이 어떤 유형이냐면은 이게 정다면체에서 면 한가운데 점을 연결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누가 쉬울까? 그림을 그리기가 둘 다 그림을 하거든요. 이 두 개를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정 6면체 먼저 가볼게. 정 6면체는 왜 정 6면체야? 면이 6개 있어서. 그럼 내가 이 면에서 각각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한가운데 점을 연결한대.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은 다 점을 연결해 볼게. 그림 어렵네. 지금 잘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림이 안 나온다. 다시. 어떻게 잘 그려줘야 잘 보일까? 일단 이쪽으로 둘까? 혹시 어떤 모양이 살짝 보이십니까? 네.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이 모양 중, 이 그림 중에서? 어렵나? 네. 그럼 잘 봐. 그냥 별거 없는 애들아. 내가 지금 면이 6개다 보니까 점이 몇 개 있어? 6개밖에 없죠. 그럼 점이 6개라는 건 이 도형은 꼭지점이 몇 개인 거야? 6개인 거지. 여기서 꼭지점이 6개인 도형 찾아주면 돼. 뭡니까? 정 8면체.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 내가 만약에 정 8면체를 그렸어. 그러면 정 8면체는 면이 몇 개예요? 왜 정 8면체야? 면이 8개 있겠어.
그럼 점이 몇 개 있겠어? 8개 있겠지. 그럼 점이 8개로 내가 이 도형을 만들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 거냐? 꼭지점이 8개 있는 정육면체. 다시 말하면 얘로 중점 연결해가 그 면의 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면은 꼭지점이 12개 있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둘이 이제 짝꿍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다면체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만들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럼 뭐밖에 없냐? 몇밖에 없습니다. 왜? 정사면체는 면의 개수랑 꼭지점의 개수가 같거든. 그러면 면이 4개잖아. 그럼 점이 몇 개 나오겠어? 4개 나오겠죠. 그럼 그 점 4개로 만들어버리면은 꼭지점이 4개인 도형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정사면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또 쌤이 잘 한번 그려주자면은 정사면체는 삼각형 4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저기 건너편 여기, 밑에 여기 찍어버리면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와? 정사면체 뒤집어진 모양 나오죠. 그 정사면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면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돼서 서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활용해서 나머지 2개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 56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정 12면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만들어진 입체 도형은 꼭지점이 몇 개로 바뀌어버리는 거냐면 12개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럼 꼭지점이 12개인 도형은 5개 중에 뭡니까? 정 20면체. 문제는 정 20면체의 모서리 개수 물어봤으니까 30개. 그럼 7번도 정 6면체의 한가운데 점을 연결해서 만든 다면체입니다. 면이 6개다 보니까 점이 몇 개 되겠어? 6개. 그럼 꼭지점이 6개인 도형은 어떤 도형인 거야? 정 8면체. 정 8면체에 대한 설명 아닌 거 골라주면 되고요. 면의 개수 4개, 설명에 대한 옳은 거. 면의 개수 8개에서 4개 아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 몇 개가 얘들아? 이거? 여기 12개. 모서리 개수 8개? 아니고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4개. 여기 개인 지웠네. 아까 뭐 했냐면은 이렇게 홀수 번째가 삼각형이라고 했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 8면체에 대한 설명은 뭐가 되겠어? 4번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909번부터 지금 다음 중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라는 건 어떤 설명이냐? 이제 회전체는 우리가 이제 회전축이 있고 어떤 평면 도형을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돌리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우리? 원기둥이 나왔었어.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지금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는 딱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제 수직이 되게 자르려면은 이렇게 잘라줘야 돼. 가로로. 그래서 내가 어떤 도형을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그 나오는 면이 모두 합동이고 싶은 건데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도형을 가지고 오든 세로로 자르게 되면은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 이게 구잖아. 구는 위에서 자른 거랑 가운데서 자른 거 당연히 누가 크겠어? 가운데가 크겠죠.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일정되기 때문에 기둥이기 때문에 원기둥이 답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차이가 다 있을 거거든. 뭐 방구 같은 경우도 9의 반이니까 9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원뿔도 이런 모양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그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원뿔 때는 이 모양이죠. 그럼 이 모양도 밑으로 갈수록 모양이 더 커지니까 원기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합동이 안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원기둥만 합동이 되겠죠. 11번. 어떤 회전체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아까 우리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세로로 긋는 거거든. 근데 이 모양이 나오려면은 아까 쌤이랑 그렸던 무슨 모양일 수밖에 없냐? 원기둥 모양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원기둥 모양을 위에서 자르게 되면은 딱 정면에 보이는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 이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을 얘로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이게 얼마 되겠어? 8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는 밑면, 이 원의 반지름은 딱 이거잖아. 이게 아니야. 반지름은 이거죠. 다시 한번 8이 얼마를 가지고 와야 돼? 절반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4랑 10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8번. 선생님 5번. 응, 해줄게. 응. 15번 보겠습니다. 오, 얘는 조금 설명이 어렵겠는데, 선생님이 물통을 가지고 왔지만, 얘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너네가 이 좀 물이 들어있는 이 통 모양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나올 수 없는 모양을 찾는 거잖아. 근데 잘 봐. 이게 아무래도 나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이렇게 원 같은 건 될 것 같고, 이미 원 돼 있으니까 얘도 살짝만 기울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새끼는 어떻게 나올까? 얘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 물을 이제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빈 공간 나올 것 같긴 한데 1번, 2번 중에 고민했겠다. 2번은 이렇게 해볼까? 통을 아예 눕혀볼까? 이런 모양으로. 그럼 이런 모양일 때 물이 이렇게 차오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면이 왠지 내 생각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번은 될 것 같고 1번은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삼각형은 원 뿌릴 땐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잘 보자. 이 모양을 돌려버리면은 9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 돌리면 알겠지만 이런 모양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8cm란 건 어디냐? 여기가 8cm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몇 cm가 되는 거예요? 이게 4cm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선생님 아까 말한 게 우리가 이제 얘는 회전체를 한 평면으로 자른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9는 어디서 자르든 원이 나오긴 할 텐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아까처럼 딱 이 가운데 원의 9의 중심을 지나는 쪽으로 가지고 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 봤을 때 그냥 이 모양, 다시 말하면 이 모양이겠죠.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얘는 원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지름 얼마가 되겠어? 4cm. 그러면은 혹시 원의 넓이 공식 뭐였죠? 4파이R? 4파이. 4파이R? 맞아. 지금 우리가 반지름을 4로 알고 있잖아. 둘레 공식이 뭐였죠? 2파이R. 이 원의 둘레나 넓이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의 둘레는 이거. 원의 넓이 공식. 얘는 파이R지고. 근데 지금 반지름이 4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은 16파이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넓이 공식 쓰면은 16파이.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밑면의 수직인, 자 보자. 밑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라는 거는 그냥 수직인 모양이 되려면은 이런 모양이 돼야겠죠. 그러면 왠지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듯이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무슨 모양이냐, 세로로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생기는 단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이야. 잘 봐. 어떤 원기둥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이리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면이랑 수직이 돼서 자르려면 이거야.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가장 큰 단면은 그냥 딱 정면에 보이는 이런 모양이겠죠. 가장 큰 단면. 이 모양이 뭐가 궁금하대? 둘레. 근데 여기 15cm, 4cm, 4cm니까 8cm. 8이랑 15도 하면은 23이겠죠? 근데 이게 여기도 똑같이 15가 있고 여기 똑같이 8이 있으니까 23에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46cm. 그럼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또 축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대. 이게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암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수직인 거는, 아니, 단면이 수직인 거는 이게 가로.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는 세로로 그어버릴 건데, 우리가 세로를 그어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잘 봐야 되라. 얘 그리면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버리는 모양, 기본적인 원기둥 모양인데 여기 뻥 뚫려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없는 거야. 이 모양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거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보이는 거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을 때 생긴 단면 어디겠습니까? 여기 넓이가 궁금한 건데,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어차피 이 모양에서 오른쪽이 똑같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4cm고 1cm, 1cm에 2cm일 거니까 4, 2, 8, 4, 2, 8, 16이겠죠. 두 번째. 회전책의 수직인 평면. 얘는 가로로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모양을 잘라버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 모양이 나올 거야. 여기 위에 단면. 그럼 선생님이 이 그림을 다시 그려주자면은 쟤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원에서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 위에서 봐보자. 이런 모양이겠죠. 그럼 이 도너츠 모양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의 중심에서 일단 큰 원 넓이 통째로 구해버릴 거예요. 그럼 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겠죠. 그럼 1cm나 2cm니까 여기는 3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래 빵꾸 뚫렸던 부분, 여기 없는 부분, 여기 없는 부분, 이거 돌렸을 때 이 부분 반지름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1이겠죠. 그럼 반지름을 알았어. 이제 뭘 모르면 못 구해? 넓이 공식 모르면 못 구해요. 그 넓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해야 되고, 원의 넓이 공식은 파이의 제곱이니까 큰 거는 9파이, 작은 거는 1파이. 9파이 빼기 파이니까 답은 8파이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9파이 빼기 파이니까 8파이. 파이는 그냥 1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x 같은 것도 1이 생략된 거여서 이제 x거든. 근데 나머지는 붙여줘야 돼. 근데 1은 너무 많이 쓰이다 보여서 생략해서 쓴 거니까 1파이. 그래서 9에서 1 빼서 8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5번. 얘도 좀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전개도를 쭉 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얘는 솔직히 암기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암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 거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 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와버렸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건 맞아. 그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럼 이 모양에 지금 번호가 몇 개 있냐? 2번, 3번, 4번, 5번은 아니고요. 5번 낚이면 안 되고 2, 3, 4 중에 골라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말아서 다시 만들었을 때 위에처럼 모양이 나오려면은 2, 3, 4 중에 뭐가 답이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다시 말으면은 저 문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2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지금 문제가 얘들아, 얘를 돌리면은 이 모양이 나온대요. 그럼 얘 한번 쌤이 모양 만들어주고 좀 더 설명해 줄게. 얘 아마 돌리면 원기둥 나올 거야. 이런 모양.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 모양만 돌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cm가 되는 거야? 9cm. 이게 몇 cm가 되겠어? 4cm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제일 중요하냐? y. y가 제일 중요해요. 얘를 다시 펼쳐보면 이 모양이 나오는데 원 어렵지 않습니다. 4cm니까 여기 4cm. 두 번째, 높이 9cm니까 여기 9cm. 그럼 y가 제일 중요한데
y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냐면은 이 전기도를 다시 이 도형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네가 이거를 말아줘야 되잖아. 그럼 말았을 때 뚜껑을 덮을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도형을 말았을 때 생기는 부분은 여기서 어디랑 똑같냐?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어디입니까? 원의 둘레예요. 이 하늘색이랑 주황색이랑 같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까 원의 둘레 공식이 있었죠? 2파이R. 이거는 암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R이 반지름이거든. 이 반지름 4만 넣어주면 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니까 8파이. 아까 넓이 공식은 파이 R제곱이었지? 그러면 4를 제곱할 거잖아. 4 곱하기 4니까 16파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넓이랑 둘레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까 이 세 개를 곱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곱하기까지 해볼까요? 4 곱하기 8파이 곱하기 9니까 숫자만 곱하고 파이는 맨 마지막에 써주면 되거든. 4 곱하기 8 곱하기 9 해볼게. 4, 8에 32 곱하기 9고 얘는 암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9, 2, 18 3, 9, 27 2, 8, 8 파이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288. 그 다음에 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도로 만든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 일단 또 쌤이 설명을 해주자면은 얘는 원뿔의 전기도고요. 이런 모양의 피면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여기가 삼각형이 아니고 부채꼴이고. 두 번째,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는 뭐랑 똑같겠어? 그치, 여기랑 똑같겠죠. 왜? 다시 이 모양을 만들 때 말일 거니까. 오, 좋아요. 그럼 이 주황색을 이미 구했대. 반지름이 10짜리 있는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니까 20파이. 그럼 두 번째, 이 부채꼴을 좀 기억하면은 부채꼴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피자 조각에서. 그럼 피자 조각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피자 한 판에서. 결국 부채꼴의 탄생의 기원은요, 이런 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원에서. 이런 원에서 피자 한 조각 일부를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무리가 지금 여기가 20파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몇 도래요? 120도래요. 조금 모양 더 확대할까? 120도면은 피자 3조각 중에 한 조각이니까 약간 이렇게 확대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20파이래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지금 뭐냐면은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모선의 길이가 여기거든요. 이 모선의 길이를 쭉 펴보면 알겠지만 어디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부채꼴에서 보는데 부채꼴에서 봤을 때 어딘지 몰랐지만 원이랑 같이 보니까 여기 결국 어디입니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우리는 중심각이 120도잖아요. 그럼 잘 봐야 되라. 이 반지름 가지고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야. 피자 크러스트 부분. 얼마예요? 2파이 R. 이건 뭡니까? 분홍색 전체예요. 근데 분홍색 전체 중에서 난 120도만 가지고 온 건데 이게 몇 도야? 360도. 중에서 120도만 가지고 온 거야? 360도 중에서 120도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왔더니 몇 파이인 거야? 20파이. 그럼 잘 봐야 되라. 360도분의 120도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양변에 3 곱하겠습니다. 2파이 R은요? 60파이. 그럼 잘 봐. 같은 거 지울 거예요. 파이 지워주시고요. 2랑 R을 곱했더니 60이 나온 거야. R 얼마겠어? 30. 반지름은 모선의 길이는 30으로 구해주면 되고요.